저는 티파니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사실 그 회사는 일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결혼할 예정인데도 거의 90시간의 추가 근무를 했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일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일상을 따르고 있으며 그만두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남편 태호는 내가 그만두기로 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마다 그가 직장에서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집으로 환영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5년 후에는 예상했던 일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여전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친절하셨던 사라가 언제 나에게 손자를 주실 것인지 묻곤 합니다. 그녀는 태호가 없을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내가 그녀를 싶은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나를 끔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남자은 시아버지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착하며 이상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태호가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지만 그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그에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말하라고 말했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 여자가 하는 대화는 자기 도리를 지키며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눈에는 나는 잉태할 수 없는 아내이고 그 사람은 잉태할 수 있는 남편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태호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임신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라는 당신이 단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는 사라에게 때때로 결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말을 안 들어요. 결국 태호는 부모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를 메타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불안정할 텐데 배가 가라앉으면 나보다 먼저 어머니를 구했을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은 좀 구식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들과 함께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주중 오후에 전화로 말씀하셨어. 지난 1년 동안 엄마와 태호와 사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하지만 이해가 되십니다. 엄마는 천천히 듣고 종종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결혼 문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태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뿐입니다. 항상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당신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습니다. 이제 병원 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단지 심장박동기를 맞고 심장 수술을 한 지 3개월 됐어요.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지만 웃어넘겼어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요즘 심장박동기가 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거래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발목을 다쳤을 때 그는 겁에 질려 묻지도 않고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붕대를 감는 두 규칙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수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전화로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이번에는 엄마 생일에 아빠와 함께 여행으로 엄마를 놀라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최고의 딸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집에 저녁이 준비됐어요. 남편은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항상 말해요. 그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저는 아버지와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신이 났어요. 사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스테이크를 먹다가 잠시 멈춰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본다. 나는 레이크 타호에 호텔을 예약해서 거기로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호텔이 꽤 화려하고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모님과 다른 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 둘 다 거기에 있을 것이므로 좀 보러 가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레이크 타호에 있는 장소들도 함께죠. 물론 적어도 그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와 함께 여행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 좋게도 이번에는 부모님이 모든 일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날짜나 호텔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침실에 짐을 꾸리는 동안 휴가를 요청해야 해요. 남편이 어깨 너머로 질문을 던진 거죠.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너 23일이랑 24일이 날짜 괜찮아? 내가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에게 준 선물이 전부라는 생각도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걸 봤어. 물론 오늘은 갑자기 내 선택과 관련이 있었어. 화난 시어머니가 같은 여자는 일도 안 하고 애 낳아도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소리쳤지. 그 외모랑도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땐 두렵지 않았어. 또한 당신의 아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는 아마도 내 아내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앉아 있었지만 항상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쭉 아들이 선택한 줄 모르고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갔는데 꽤 다사다난한 생일이셨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평소처럼 행복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일찍 들렀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닝콜이 되어서 아빠가 꽤 조용했는데 그 후 남편의 얼굴에 행복의 기미가 보이더군요. 저와 이혼했는데 아빠와 엄마의 관계인 것 같네요.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 사람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고 그 사람 일외에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책임졌어. 내가 없으면 그 사람 방이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했어. 내 전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위해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녀는 예전에 사랑했던 아들과 많이 싸워서 잃을 뻔했어. 경찰은 싸움이 너무 심해서 불려갔다고 전 아들에게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어 자책했다고 하더군요. 흥미로운 점은 호텔 사건 당일 내 전 시어머니가 동네 단체 대표와 친하게 지냈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녀의 미친 행동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역 사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를 내버려둔 남편의 어머니로 보여 삼촌이 운영하는 호텔에 취직했고 이혼 후 일자리를 구하던 주인과 친척이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채용했다. 경험이 많은 스태프들에게 이제 배우고 있어요. 호텔 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배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집안일을 하던 것과는 큰 변화다. 여기서 하는 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칭찬한다. 진짜 화난 표정을 짓는다. 결혼하고 나면 보통 부모님이 먼저 와야지. 부모님한테 집에 가라고 말해야지. 이제부터는 우리 둘과 우리 아들네. 시어머니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러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착한 남편이 결혼하고 어디로 갔더니 양복 입은 덩치 큰 남자가 급히 다가와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 법은 그가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 매우 빨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며칠 밤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지불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우리는 다음 날까지 그들을 예약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와 그녀의 부모님이 소유한 것은 거의 우리 것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은 그 장면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을 여기 묵게? 호텔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남편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뒤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인 거 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양복 입은 남자는 아버지 남동생이시네요. 삼촌이 강하면서도 겸손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형보다 훨씬 어리지만 우리 가족은 호텔 사업으로 바빴을 때 나를 부모처럼 돌봐주셨고 지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 말을 듣고 속상해 하셨다. 당신이 여기 묵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마침내 그의 친절에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의 아내의 가족이기 때문에 무료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은 1인당 450에서 18,800 루피입니다. 밤에 관심이 있으시면 프런트 데스크로 가세요.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남편과 그의 어머니 모두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다른 호텔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로는 그들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상 티파니의 업적을 공로로 삼고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카라입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잠깐만 요 남자 나는 바로. 시아버지도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호텔에 가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였던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갑자기 그녀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니까 우리에게 할인을 해줄 수 없나요?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삼촌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듣고 저를 그렇게 대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이 이해가 되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거기에 나를 눕혔습니다. 그들이 내 가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경멸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세게 밀어붙이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 거라 생각했지요. 정말 끔찍합니다. 나는 단지 원하던 고급 호텔에 묵을 돈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게 하려고 남편 아버님이 나한테 와서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던데 지금 제일 지켜주려고 하는 너 같지 않냐? 늘 보고 싶은 엄마. 남편 앞에서 잘 지내고 가만히 서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봐, 너 결혼했다. 시아버지가 다음엔 아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남편이 외면해도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휴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의 얼굴 표정을 봤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과 제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같이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남편이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며 이혼하자는 말에 마음이 편해져서 이혼이라는 말을 큰 소리로. 됐죠. 늘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뒤에서 진지한지 들려요. 엄마 목소리가. 그랬어. 응. 한참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이 얼른 기다리라고 했어. 이번 일은 미안하다고 말할 게 있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가족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이 여행에 대해 얘기해 줬는데 생각해보니 이전 감정보다 반응이 부족한 게 더 좋았고 여행 당일 밤에 부모님이 오셨던 레이크 타호에 있는 호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레이크 타호를 탐험하고 호텔에서 저녁을 먹기 전에 그들은 한동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엄마가 수술을 받은 이후로 두 사람은 은퇴했고 평소에는 폭발하지 않으므로 이번 여행은 재미있는 IA 레이크 타호 휴가 잡지 체크인 후 조수석에 앉아 부모님을 사무실로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주차장에 계시고 사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차를 세워 주차하고 도대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계획을 잘 설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서 내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나는 화가 났고 남편은 내 아내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순조롭게 내일부터 훌륭한 호텔에 대해 아셨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즐길 것입니다. 이미 숙박비를 지불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호텔이 많다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고 다음에는 알래스카로 가도록 할게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안 하라고 물으셨어요. 이번 여행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이 호텔을 예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초대할 준비가 된.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물으셨던 큰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멋진 호텔을 혼자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부모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자가 살아만큼 자주 멋진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오늘은 엄마 생일이시네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셨어요. 내 생일 너무 뻔한 편에 최근에 사라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보냈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에게서 태어난 당신은 내가 결혼하는 동안 내 남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결혼하는 동안 내 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선물을 모두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라를 위한 선물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으로 구매했어요.